영동 지역에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불 위험도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통 5일장들이 임시 휴장했는데 양양 5일장이 4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해 지역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이후 동해시가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면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쯤 동해시 송정동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가 밭에 있던 80살 집주인을 덮쳐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주변 차량 2대도 날아간 지붕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강릉에서도 건축물 외벽 자재나 슬레이트 지붕 등이 뜯겨져 나가 주변 차량이 파손되는 등 강원 전역에서 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영동 지역에는 낮 12시를 기해 강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 내일까지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릉시가 도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업소 17,000곳과 저소득층 16,000명, 중위소득 100% 이하 25,000명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각각 100만 원씩, 중위소득 이하 주민은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은 은행을 통해 기프트 카드를 발행하며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총 530억 원으로 다음 주 시의회 동의를 거쳐 남은 세금과 지방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4월 6일 개학에 맞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업 일수가 줄고 중간고사는 학교 재량으로 치러지며 유치원비는 반환해줄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이 2번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강원도 교육청이 4월 6일 개학에 맞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급 학교에서 안전조치, 학사 일정 조정 등 4월 6일 신학기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수는 10일 감축합니다. 중간고사 시행 여부와 평가 방법은 각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합니다. 현재 1인당 5개꼴로 확보된 마스크는 1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으면 마스크를 주기로 했습니다. 손 소독제도 학급당 5개씩 공급합니다. 혹시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밀접 생활이 불가피해 감염 우려가 높은 학교 교실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교실 책상은 간격을 넓혀 한 줄로 배치합니다. 가급적 1m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나름대로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한계가 있고 걱정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 학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지역 방역 당국에서 휴교 여부를 정합니다. 돌려주냐 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유치원 학부모 분담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체험학습비와 특별활동비는 당연히 돌려받고 수업료 일부도 유치원에서 반환하면 정부와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휴업에 따른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헬로스쿨 사이트에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처음 맞이하는 4월 개학과 감염병 공포 속에 학교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임시 휴장했던 양양 5일장이 재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위축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문을 열고 대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양 전통시장 안길에 오랜만에 좌판이 펼쳐졌습니다. 끝자리 4일과 9일에 열리는 양양 5일장이 코로나19에 따른 임시휴장에 들어간 지 4주 만에 재개장한 겁니다. 나들이 객들이 줄면서 한산했던 시장에는 값을 흥정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들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집안에만 있다가 오래간만에 또 장도 쓴다고 그래서 뭐 야채고 이것저것 많이 사러 나왔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뭐 시장도 활성화될 것 같고. 비록 강풍이 불고 빗방울까지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 평소 장날만큼 붐비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손님 맞이에 나선 상인들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안 받쳐서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나오시거든요. 기분 좋죠. 너무 좋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죠. 지금 일하는 게. 예. 양양구는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해 5일장 재개장을 결정했지만 안전을 위해 매일 시장 주변 방역 소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을 당부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양양 5일장을 재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일원에 대한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5일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동해 북평 5일장과 정선 5일장 등도 운영 재개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월 동해의 한 미신고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는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동해시가 관내 모든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영업신고 없이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대진항 근처의 4층짜리 숙박업소입니다. 객실 10개를 갖추고 있는 펜션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 상업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어 숙박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운영자는 현재 연수원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연수원으로 했어갖고 협력업체만 이렇게 받는 걸로 해갖고 이게 다 끝났어요. 묵호항 주변의 이 펜션도 일반 상업지역에서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 중입니다. 이런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용도지역상 숙박업을 할 수 없거나 건축 허가 면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연 녹지지역에서는 23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 민박업을 할 수 있는데도 면적을 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시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관내 모든 숙박업소를 조사해봤더니 51%인 165개가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용도 지역에 맞지 않게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용도 지역 위반과 용도 변경, 면적 초과 순으로 위반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이제 중지하고. 지난 1월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이후 숙박시설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작년 가을 태풍 미탁에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가 하나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피해가 심했던 곳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가을 태풍 미탁이 많은 비를 몰고 왔을 때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서둘러 응급 복구를 해놓고 차량을 통행시키다가 최근에 제대로 된 복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태풍 미탁 때 피해를 입은 도로는 삼척에서만 43곳, 이 가운데 39곳의 복구 사업이 발주되거나 착공됐습니다. 주택이 못 쓰게 된 주민들을 위한 택지 조성도 시작됐습니다. 부지 정비와 배수로 등 기반 시설을 지자체가 조성해주면 피해 주민들이 집을 짓게 됩니다. 삼척 신남마을에 조성하는 이 택지에는 8가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사태와 침수 등이 겹치면서 피해가 극심했던 곳은 준비할 게 많아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조 마을로 불리우는 삼척 초곡 1리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고 하천에 물이 불어나도 막히지 않고 잘 빠지도록 암거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하천은 30년에서 한 50년도 좀 빈도로 설치되어 있던 것을 80년 강호 빈도로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하천폭을 넓히고 결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지역은 사방댐을 많이 좀 설치하여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웬만한 사업은 6, 7월 장마철 전에 복구를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해 원인 분석과
중앙정부의 설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부 사업들은 착수가 늦어지고 공사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 완공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2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춘천 신천지 신도 여성 2명 가운데 1명이 26일 만인 어제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도는 일주일 정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폐렴 증상을 보이던 나머지 1명은 호전되고 있지만 검사 결과 양성과 음성이 반복되면서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주 6번 환자도 오늘 퇴원해 도내 확진자 30명 가운데 19명이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강원 상품권 특별 할인에 나섭니다. 특별 할인 대상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종이 상품권으로 5월 31일까지 5% 상시 할인율의 2배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달 초 출시된 모바일 상품권은 상시 5%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상품권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환전이 가능하고 결제 수수료가 없지만 가맹점이 6,800여 곳에 불과하다며 5월까지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지 못한 인물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총선 구도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조일현, 원주, 갑, 권성중,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 장승호 후보가 각각 탈당한 뒤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강릉이 최대 접전 지역 중 한 곳으로 떠올랐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이철규 예비후보는 강원랜드 휴장 장기화로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폐광기금 납부액도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예비후보는 오늘 태백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카지노 영업을 재개하면 영업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동시 체류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활력을 위해 기부금 예산을 긴급히 확대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촉구했습니다.